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밤 뉴욕 유럽 증시 모두 극심한 혼조 속에 소폭 동반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S&P가 BNP, 파리바 등 프랑스 대형은행 3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내구재 주문과 고용지표가 크게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1,00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유입으로 환율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나로우가 리허설 분석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예정대로 오늘 오후 발사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속고치에서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6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대한민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의 3차 발사가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염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겠죠. 나로우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리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할 것 같습니다. 나로우의 성공을 다 같이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밤 글로벌 마감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요즘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다고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정도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지표가 웃고 우는 요즘입니다. 오늘 증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막판에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9월 내구재 주문이 한 달 만에 반등했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를 오름세로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2% 26.34포인트 오르면서 13,103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15% 소폭 오르면서 2,986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빨간불 켰습니다. 0.3%의 상승률 보이면서 1,412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일단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미국 일부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하면서 유럽 증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컴퓨터와 통신 장비 수주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유럽 일부 증시들 힘이 빠지더니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5,805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1% 상승세 보이면서 7,200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만 파란불 켰네요. 0.44% 빠지면서 3,41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중국만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9월 경기선행지수가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13% 100포인트 급등하면서 9,055로 마감됐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68% 밀리면서 2,100일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지수 0.21% 오르면서 21,8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련되는 내용을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극심한 혼조세를 보여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뉴욕 지표 호조와 전날 연방은행의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서 상승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실업자 수 감소 등 호재가 있었지만 미국의 9월 주택 매매 계약이 기대치에 밑돌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신통치 못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2만 3천여 명 줄어든 36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미국 노동부는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주의 대규모 집계 누락 여파로 집중했던 신규 실업자 수는 이번 주 다시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최근 수개월간 36만 8천 명에서 37만 명 사이의 움직임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마켓워치는 더딘 고용 회복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 대선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9월 주택매매 계약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8월 99.2에서 9월 99.5로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7월 기록했던 101.9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장 전망보다도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계약이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하지만 그 긍정적인 시장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주택 시장의 상승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프록터앤갬블을 제외하고 전방적으로 신통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세계 최대 소비자 업체인 P&G는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6.9% 하락한 2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30억 2천만 달러보다 감소한 기록인데요. 그 33.7%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보다는 좋은 성적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업체들은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 석유업체 코노코필립스는 3분기 이익이 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비해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3위 이동통신사 스프린트 넥스텔은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밑돈다고 밝혀가지고 그 스프린트는 3분기 손실이 7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3억 100만 달러보다 손실보다 그 손실폭이 크게 확대된 금액입니다. 매출도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 88억 1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은 넥스텔 플랫폼을 폐쇄하면서 생긴 비용 처리 문제와 통신 가입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유럽 기업의 실적 호조 소식에 소폭 상승했었는데요. 세계 2위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는 지난 3분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5.9%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 5.3%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소식에 2.9% 주식이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종합 화학기업인 독일 BASF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1.1%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 다임러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11% 감소한 12억 1천만 유로를 기록했는데요.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2.7%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여전히 경기 후퇴기에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완만한 편이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전망을 웃돌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생생한 경제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국 경제 회복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매일경제 신면 기사를 보면 워렌 버핏 회장이 이제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앞으로는 주택 경기가 지금 회복세에 접어든 주택 경기가 미 경기의 회복을 이끌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시장의 전망도 유사한 것 같고요. 예. 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주택 경기는 많은 분들한테 관심거리인 이유가 예. 미국 주택 경기가 전 세계 경기의 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한다면 미국 경기도 회복한 시그널이고 또 전 세계를 이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많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역사적으로 이게 그
지금 그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이 상당히 이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판단하기는 좀 일찍입니다. 네. 그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지요? 이 그 하락세가 좀 둔화돼 있죠. 쭉 2008년 금융위기 후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 하락하는 추세가 좀 둔화는 돼 있는데 지금 하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값을 얘기하시는 집값이죠. 건가요? 예, 예.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집값이 있고 예. 또 신주택 그 건설되는 활동 예, 예. 이걸 두 개 다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워낙 30년 동안 이 미 부동산 가격이 예.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락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근본적인 고용 또 소득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하고 소득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뭐 직업도 있고 월급이 있어야지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소득하고 고용 회복 없이는 근본적인 부동산 회복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이 워낙 하락이 금융위기 후에 크다 보니까 지금 그 큰 하락 이 속도가 둔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처럼 이 금융위기 전처럼 부동산 그 가격 또 부동산 시장 활성 아주 활발하게 기대하기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집값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건설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네. 네, 그런 근거로 해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예.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예, 조금 더 그걸 예, 자세히 예. 보면요, 그 금융위기 전에 음. 그 신주택 건설 숫자가 월 한 80만 주택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평균 한 35만 주택이거든요. 자, 그게 전달보다는 조금 증가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금융위기 전에 평균이 한 80만이었는데 지금 35만이다 보니까 이 과거하고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예. 금융위기 이후부터 예. 떨어져 오던 수치는 다시 이제 상승세로 그렇죠. 변곡점을 그렇죠. 만들어내고 근데 있다라고 과거 보시는 거고요. 평균 아버리지보다는 상당히 아직 낮은 편이죠. 아까 이제 미국의 그 부동산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미국 경제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그 계산이 미국 경기가 전 세계 경기에 22%를 차지하고 미국 경기가 전 글로벌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이게 비중은 22%. 예, 예. 미국 부동산 경기가 미국 경기에 차지하는 게 한 20%입니다. 그 경기라는 거는 건설, 또 장비, 또 집에 늘 뭐 냉장고서부터 뭐 스토브서부터 예, 여러 예. 가지 기타 예. 이거를 다 합쳤을 때 한 20%를 미국 경기에 차지하고 있고 예, 예. 또 미국 경기가 세계 경기의 22%를 차지하니까 합치면 약 한 4%. 예.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거죠. 부동산 경기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예, 예. 그 집값이 올라야지만 사람들이 그 wealth effect라고 내 자산이 높아지니까 소비도 더 많이 할 거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상승세 없이 큰 소비 상승도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한 변곡점을 만들게 된 원인 어디에서 우리가 예.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역시 그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제3차 양적 완화 거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죠. 예, 예. 이 도움 없었으면 더 큰 하락을 유도할 수 있었는데 미 정부가 워낙 큰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지금 시도하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고 자, 그럼 양적 완화와 집값 상승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라는 게 돈을 더 많이 뿌려가지고 예. 이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 이 주택 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겠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번 3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금리만 내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 들어가서 주택 담보 채권을 매입합니다. 네. 정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부동산 관련 채권을 많이 살수록 그 금융기관들이 더 이걸 쉽게 정부한테 팔 수 있으니까 예. 더 이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금융기관들이 서민들한테 이 부동산 대출을 더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느낌이 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예, 예. 역시 근본적으로 고용 없이 또 소득 없이는 예. 이게 정부에서만 활성화한다고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주택 예.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해도 예.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은 쉽게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텐데요. 그것만 아니고요. 예, 예. 이게 바로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아닙니까? 이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 뒤에 뒷받침하는 소득 없이 예. 계속 대출만 나가면 이게 부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못 갚으니까.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선 말이죠. 우리가 뭐 워런 버핏 회장도 CNBC와 인터뷰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주택 경기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3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좋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금융위기 후에 미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 그 방법으로 이 그 경비를 줄이고 이익을 더 많이 냈습니다. 뭐 중국으로 아웃소싱도 하고 고용을 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익은 더 증가했는데 근본적인 판매 증가. 그거는 역시 또 소비자들이 소득을 더 많이 있고 직업도 있어야지고 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회복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경비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nd demand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end demand 없이 기업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좀 힘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비해서는 미국 경기는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봐도 될는지요? 조금 그렇습니다. 워낙 미국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아주 큰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죠. 엄청난 돈을 뿌린 거거든요.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 돈 찍어서 뿌리는 게 근본 경기 회복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돈만 많이 찍어서 임시 이 경기 부양은 할 수 있는데 이 경기 부양이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로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풀면서 결국에는 그 효과가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 지금 미국 내 경기가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직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은 풀렸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그 투자처를 찾기가 미국 내에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아시아 국가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이제 미국은 지금 사실 방법이 그 이 환율을 이제 더 내리는 거죠. 그렇죠. 돈을 많이 찍어서. 그러면서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화폐 전쟁이라는 그 term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할 수 없게 되는 입장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졌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도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으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한국의 지금 환율이 지금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00원대로 벌써 진입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 정부에서 돈을 뿌릴 때 이 돈이 먼저 금융기관들한테 가거든요. 그럼 금융기관들이 이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하고 또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래야지 이제 경제가 활성이 되는데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대출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 예. 이 돈이 정부에서 금융기관, 예. 이 실무 경제 예. 흐름이 지금 활성되고 있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많은 자금은 금융기관이 들고 있습니다. 예. 들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큰 이 자금 플로우를 막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이 정부에서 굉장히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건전하게 예. 미국 내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예. 미국 경제 내에서 기업의 투자라든가 그다음 예. 주택 뭐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를 그렇죠. 견인해주면서 우리 경기도 좀 살아나기를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사실 활성이 기대를 되면 했었는데 이 디맨드가 더 커져서 예. 저희 나라가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예, 근데 이게 이래야 지금, 되는데 지금 역기능이 우리나라 쪽에 나타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선진국들이 돈을 풀다 예. 보니까 근데 각국에서의 아직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예. 마땅한 투자처, 수익을 올려면 투자처가 예. 없고 예. 그래서 투기성 자금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에 지금 달러가 예. 굉장히 공급이 많고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금 1,000원대 예. 진입을 했고요. 자, 이 그 트렌드를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예. 지금 이 원화값이 음. 한 3% 상승했거든요. 3%. 예. 이게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 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이 한국은행이 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달러를 또 팔고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너무 섣불리 행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돼? 시점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원화값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봐야 되는 건지? 이제 둘 다 봐야 되겠죠. 예, 예. 저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을 보면 예. 지금 일본 그 예는 굉장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일본 기업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음. 이 트렌드는 분명히 잘 지켜봐야 되고 또 이걸 막아야 됩니다. 단지 이 3%, 뭐 2%마다 이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쏟아부어가지고 그 큰 싸움을 댐빈다는 거는 너무 섣불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사실 원화값이 달러 대비해서도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예. 또 일본 옌 대비해서 원화값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진짜 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 예. 그 수출 경쟁력 예.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총알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 3% 상승했는데 원화값이 여기에 아직까지는 좀 일찍이라고 봅니다. 개입하기는 이럴 때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문제도 조금 도움이 되고 예. 또 수입도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원화값이 예. 그리고 이제 이 석유값 또 음식 이런 거는 소비자들한테는 긍정적입니다. 원자재랑 곡물을 수입하는 데는 우리가 그렇죠. 싼 값에 사올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거기에 기업들이 이런 추세에 해외 M&A 기회를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죠. 예. 이제 원화값이 세지면서. 이게 둘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이 큰 트렌드는 분명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G20 예. 미팅에 가서도 이 이슈를 예.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이 외환 시장 때에 따라서 개입을 해야 되고 예. 근데 너무 빨리 서둘러서 예. 이 총알을 쓴다는 거는 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양적 완화로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뭐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역기능도 또 발생이 되고 있고 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값이 예. 달러 대비해서 옌 예. 대비해서 이제 오르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교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러한 돈을 가지고 예. 외국의 어떤 기업들을 M&A 한다든가 예. 이런 데 좀 적극적인 예.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 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이게 이해를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예. 있는데 긍정적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오늘 이제 교수님 사실은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를 가지고 예. 얘기를 지금 쭉 풀어 오셨는데 네. 우리나라 주택 경기 예.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예, 정부가 이 아주 큰 폭락, 큰 하락세는 분명히 막을 겁니다. 저희 보기에는. 그렇지만 미국하고 똑같이 근본적인 경제 상승, 고용 상승, 소득 상승.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월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부동산 가격이
금융 오를 위기 수도 전에 없고, 예. 오르기 기대하기는 힘들고 예. 금융 자산으로만 보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안 봅니다. 예. 집을. 결국에는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예.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그 수요자들의 소득을 예. 좀 등대시키는 예. 방안에서 뭔가가 좀 정책이 예, 마련되어져야 맞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경기도 네.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다 네, 하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와 함께요. 미국 주택 경기가 우리 글로벌 경기 그리고 우리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간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박희준의 여보세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나로 발사와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